If I pull that off, will you die? It would be extremely painful You're a big guy. for you. 배트맨이 조커와의 싸움 끝으로 잠수탄 지 8년이 흐른 뒤 It made Gotham a safer place than it was at the time of his death 8 years ago. 평화가 지속되던 그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박쥐 때려잡으러 온 모범시민, 아니 잔인한 악당 베인이 등장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 다크나이트 라이즈입니다. 전편이 초대박 나면서 계획이 없었던 속편이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배트맨 트릴로지의 마지막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흥행으로만 봤을 때는 전작 다크나이트에 비해 7천만 달러 정도를 더 벌면서 10억 7천만으로 당시 글로벌 흥행 순위 7위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는 3위입니다. 1위는 평가를 보면 전작 다크나이트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역대급으로 평이 좋았던 전작이라 이해는 되지만 놀란 감독의 배트맨 3부작 시리즈 중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 한 개의 부문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한 유일한 영화입니다. 개봉 확정과 동시에 팬들 사이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조커의 재등장이었습니다. 이유는 각본 제작 중이었던 당시 히스 레저의 고국, 호주에 위치한 한 언론사가 다크나이트에서 삭제된 장면들과 CG를 조합해 조커의 재등장이 확정되었다는 내피셜을 퍼뜨렸기 때문인데요. 루머가 확산되자 놀란 감독은 배우 히스 레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커를 찾는데 혈안이 된 팬들에 의해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조커의 흔적으로 보이는 그럴싸한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인과 폭스의 첫 만남에서 옆에 놓여진 잡지를 확대해보면 커버에 조커와 비슷한 인물을 확인할 수 있고 애매한데 배트맨을 추모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와 촬영된 각도로 인해 마치 조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배트맨을 추모하지만 사실 조커를 연기한 히스 레저를 추모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팬들 사이에서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장면에서 등장하는 이름 마지막 5글자를 바꾸면 조커가 된다던지 좀 억지스러운 추측이 많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I'm just ahead of the curve. 조커로 의심되는 이 애매한 잡지를 유심히 보다 발견한 오게티인데요. 옆으로 눕혀진 잡지가 갑자기 정면으로 위치가 바뀝니다. 배트맨보다 스크린타임이 길었던 존 블레이크 경찰관은 마지막 장면 중 존의 실명이 로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You should use your full name. I like that name. Robin. 존은 배트맨의 빵 셔틀, 아니 파트너이자 후계자 로빈이 된다는 것을 알리며 막을 내립니다. 스토리의 나름 중요한 부분이라 놀란 감독은 이 내용을 숨기기 위해 엔딩을 대본에서 아예 빼버렸고 배우들에게 구두로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 아줌마가 말할 때 잘 들어보면 로빈이라는 단어만 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You should use your full name. I like that name. Robin. Robin. 영화 전체에서 유일하게 로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장면은 노출될 것을 우려해 따로 녹음해 더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엔딩을 숨겼지만 개봉 전부터 로빈의 등장을 의도치 않게 스포한 팬이 있었습니다. 경기장 폭파씬에서 고담씨가 응원하는 팀의 이름은 로그즈인데요. 그 중에서 팬이 들고 있던 플랜카드 중 로그즈의 첫 글자를 확인해보면 로빈의 로고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놀란 감독의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일반인들을 직접 경기장에 모아서 찍었고 플랜카드도 팬들이 직접 만들어 가져올 수 있게 허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글자를 맡은 이 팬은 단순히 로빈의 로고를 만들면 재밌겠다고 생각해 로빈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조차 모른 채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란 감독은 이 장면을 그대로 이용했고 심지어 개봉 전 티저 영상에도 노출이 되면서 배트맨 팬들에게 미리 로빈의 등장을 알리는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개봉 후 이 부분 관련 인터뷰를 한 놀란 감독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럼 왜 숨긴 거? 경기장 폭파씬을 촬영 후 베인의 추첨으로 당첨자들에게 직접 아이패드와 자동차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배트맨이 로빈을 암살하려다 실패하는 장면. Count to 5, then throw. 배트맨과 로빈이 싸우는 장면에서 이 엑스트라는 맞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뒤로 자빠집니다. 배트맨과 캐트우먼이 싸우는 장면에서 맞지도 않았는데 풍압에 날아가는 엑스트라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베인의 패거리와 경찰들이 싸우기 직전 왼쪽에 보면 타이밍을 잘못 맞춘 엑스트라가 지하철역에서 올라와 당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시 모습을 감춥니다. 옆에서 등장한 이 엑스트라에 대한 정보를 찾다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실제 뉴욕에서 라디오맨으로 유명세를 떨친 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크레이그 카스탈도이며 어렸을 때부터 영화배우를 꿈꿔왔던 이 노숙자는 촬영 현장이라면 목에 라디오를 메고 달려가 여러 스태프를 도우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노력 끝에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까지 하게 됩니다. Do you know who that guy is right there? No, who is that guy? Okay, that is Radio Man. Oh, Radio Man's out there. That's really Radio Man?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엑스트라는 라디오맨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촬영되었다는 점과 목에 라디오를 메고 있는 모습이나 외모를 보았을 때 비슷한 면이 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영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하기 1년 전인 2011년 뉴욕 촬영 현장에서 찍힌 라디오맨의 사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교해보면 목에 메고 있는 라디오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경찰들과 베인의 대규모 전투씬은 3,000명의 엑스트라를 동원해 준비 과정부터 촬영까지 8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This was 8 months of preparation has gone into what you see here. 베인과 배트맨의 마지막 싸움으로 명장면을 노리는 듯했지만 같은 감독이 연출을 맡은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술한 장면들이 많아 팬들에게 여러모로 아쉬움만 남긴 장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배경에 삽질하는 엑스트라들의 발연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허공에 펀치를 날리는 놈부터 타격 1도 없을 것 같은 주먹질, 배트맨 뒤에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베인 뒤에서 싸우고 있다던지, 아무도 안 놀아주는 왕따와 옆에서 엉덩이 만지고 튀는 아저씨,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던 경찰 등 거의 매 장면마다 엑스트라의 발연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베인을 연기한 배우는 인셉션에도 등장한 톰 하디입니다. 인셉션 촬영 후 놀란 감독을 무한 신뢰하게 된 톰 하디는 대본을 읽지도 않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역을 맡기 위해 근육을 무려 14kg나 키웠고, 실제로 배트맨보다 키가 작았던 톰 하디는 체격에 위압감을 주기 위해 10cm나 되는 키높이 깔창을 깔았다고 합니다. 인셉션에 출연한 배우는 톰 하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서를 연기한 조세 코든 레빗은 존 블레이크로, 멜을 연기한 마리온 코티아르는 미란다 테이트로, 마일즈를 연기한 마이클 케인은 알프레드로, 로버트 피셔를 연기한 킬리언 머피는 스퀘어크로우로, 심지어 각본 제작 중 메인 빌런으로 리들러를 보냈고, 이 역으로 인셉션 주인공이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물망에 올랐었답니다. 브루스 웨인이 미란다 등의 난 흉터를 만지는 장면을 보면 Not always. Not when I was young. 베인도 같은 흉터를 뚜베기에 달고 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배트맨 비긴즈에서 등장한 라스 알 굴의 테러 집단인 어둠의 사도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수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브루스 웨인 또한 같은 곳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흉터를 받기 직전 마음이 바뀌어 불질러버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눈치를 채지 못하는데요. 결국엔 믿었던 미란다 테이트가 배트맨 뒤통수를 치면서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아이는 베인이 아닌 라스 알 굴의 딸 탈리아인 것이 드러납니다. 전작이었던 다크나이트로 시작해 히스 레저의 사망, 특수효과 전문가 콘웨이 위클리프의 사망, 크리스찬 베일의 폭행 사건, 모건 프리먼의 이혼과 교통사고, 다크나이트에 관련된 배우나 스태프에게 안 좋은 사건들이 개봉과 동시에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크나이트의 저주라고 불리기까지 했는데요. 다크나이트 라이즈 또한 개봉 후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극장에서 자신이 조커라고 주장하며 영화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을 무차별로 발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했고 5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면서 그중 한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배트맨 비긴즈와 다크나이트에서 던져놓은 떡밥들을 잘 회수하면서 트릴로지를 깔끔하게 완결지은 작품 다크나이트 라이즈 속 숨겨진 이야기와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빠진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